민호는 매일 퇴근할 때마다 현관에서 꼬리를 흔들며 자신을 맞이하는 진돗개 하늘이를 볼 때면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졌다. 그 순간은 언제나 민호의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최근 하늘이의 행동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다. 어느 날 밤 민호가 현관문을 열자 하늘이가 평소처럼 달려왔지만 이번엔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구겨진 만원권이었다. 민호는 깜짝 놀라 하늘아, 이게 뭐야? 어디서 이걸 주웠어? 하며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음 날과 그 다음 날에도 하늘이는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처음에는 1,000원권이나 5,000원권이었던 것이 점차 만원권으로 바뀌어 갔다. 민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설마 누군가의 지갑에서 훔쳐오는 건 아니겠지? 하늘이가 그런 행동을 할 리 없어 라고 생각했지만 이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했다. 어느 날 밤 민호는 결심을 하고 하늘이를 몰래 따라가기로 했다. 하늘이는 밤이 되면 현관의 틈새로 밖으로 나가곤 했다. 민호는 들키지 않도록 거리를 두며 하늘이의 뒤를 쫓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하늘이는 꼬리를 흔들며 마치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일직선으로 걸어갔다. 주택가를 지나 작은 공원을 가로질러 하늘이는 더 깊은 골목길로 향했다. 그곳은 민호가 평소에 잘 가지 않는 곳이었다. 건물들은 낡았고 거리에는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으며 낮에도 사람들의 모습이 드문 쇠락한 지역이었다. 왜 하늘이는 매일 밤 이런 곳에 오는 걸까?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늘이는 마침내 한 노인 앞에서 멈춰섰다. 그 노인은 더러워진 담요를 몸에 감고 땅바닥에 앉아 있었다. 민호가 놀라서 지켜보고 있는 동안 하늘이는 조용히 노인 앞에 앉아 입에 물고 있던 만원권을 노인의 무릎 위에 살며시 놓았다. 노인은 놀란 듯 하늘이를 바라보다가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또 왔구나. 고마워. 노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말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민호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어머와즈 숨을 삼켰다. 하늘이는 단지 돈을 주워온 것이 아니라 이 노인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호는 한동안 상황을 지켜보았지만 점점 추위가 심해졌고 용기를 내어 노인에게 다가갔다. 저 개가 혹시 아는 분이신가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보았다. 아, 옛날 이야기지만 내 이름은 은우. 이 녀석은 예전에 내 유일한 가족이었어. 민호는 놀랐다. 가족이요? 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멀리 바라보는 듯한 눈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예전에 나는 기타를 치며 생계를 유지했어. 거리 음악가로 길모퉁이에서 노래하면서 어떻게든 살아갔지.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내 앞에 나타났어. 버려진 건지 아니면 길을 잃은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비에 젖어 떨고 있더군.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외투로 감싸 데리고 갔어. 그게 바로 하늘이었지. 민호는 숨을 죽이며 듣고 있었다. 하늘이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하늘이와 함께 보낸 날들은 내게 보물 같은 시간이었어. 매일 아침 함께 눈을 뜨고 내가 기타를 치면 곁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지. 관객이 적어도 하늘이만큼은 내 음악을 좋아해 주었어.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어. 어느 날 나는 교통사고를 당해 몸을 다쳤고 기타를 치는 것도 힘들어졌어. 병원비가 쌓이고 살던 방도 내놓아야 했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이를 돌볼 수 없게 되었어. 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하늘이를 동물보호소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지만 그게 하늘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 행복한 집에 입양되어 새로운 가족과 살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거든. 하지만 이 녀석은 날 잊지 않았어.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날 찾아와 주었어. 은우는 떨리는 손으로 하늘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처음에는 그냥 만나러 오는 것뿐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하늘이가 내 앞에 만원권을 놓고 가기 시작했어. 놀랐지만 그것이 반복되자 깨달았지. 이 녀석이 날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던 거야.
민호의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늘이가 매일 밤돈을 물고 돌아오던 이유, 그것은 옛 주인을 돕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은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인간은 때로 너무 차가워. 하지만 이 녀석은 달라. 아무 말 없이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의미가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군.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 자신도 또한 고독을 안고 살아왔다. 몇 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후로 누구와도 깊이 관계 맺지 않고 담담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눈앞의 은우와 하늘이의 유대를 보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고독을 직시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은우 씨, 괜찮으시다면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실래요? 민호는 조용히 제안했다. 은우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런 말을 해주다니. 하지만 나 같은 늙은이가 폐가 되지 않을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하늘이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입니다. 하늘이는 두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바라보며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꼬리를 흔들었다. 그날 밤 민호는 하늘이와 은우를 집으로 데리고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하늘이는 평소처럼 기쁜 듯 뛰어올랐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조금 달랐다. 그들은 또 한 명의 가족을 맞이한 것이다. 민호의 집에 은우가 온 날, 하늘이는 마치 오랜 이별을 견뎌낸 것처럼 그의 발치에 붙어 꼬리를 계속 흔들었다. 은우는 어색해하면서도 그 온기를 느끼며 살며시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렇게 다시 너와 같은 지붕 아래서 지내게 될 줄이야. 그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다. 민호는 두 사람의 재회를 조용히 지켜보며 거실로 은우를 안내했다. 집안은 따뜻했고 은은한 나무 향기가 감돌았다. 은우가 오랫동안 익숙해진 길거리의 차가움과는 정반대의 공간이었다. 민호는 방석을 준비하고 따뜻한 차를 내왔다. 이제부터 여기서 편히 쉬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하자 은우는 약간 쑥스러운 듯 웃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다니 몇 년 만인지. 고마워요. 그날 밤 하늘이는 평소처럼 민호의 방 앞에서 동그랗게 몸을 말고 잠들었다. 하지만 가끔씩 은우가 있는 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치 정말로 여기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민호 역시 자기 전에 살짝 은우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이불에 누운 은우는 조용한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평온한 표정이었다. 하늘아, 넌 정말 대단해. 민호는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살며시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은우는 민호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냄새에 잠에서 깼다. 이렇게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는 건 오랜만이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식탁에 앉았다. 하늘이는 기쁜 듯 그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식사 후에 조금 산책이라도 할까요? 민호가 제안하자 은우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걸을 수 있을까? 하지만 하늘이가 있다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네. 하늘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힘차게 일어나 꼬리를 흔들었다. 그에게 은우와의 산책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인지도 몰랐다. 공원으로 향하는 길에 은우는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신의 음악 이야기, 하늘이와 보낸 시간들, 그리고 사고를 당한 후의 힘든 시간들. 민호는 말없이 들었다. 그 자신도 또한 소중한 사람을 잃은 아픔을 알고 있었다. 공원에 도착하자 은우는 조용히 벤치에 앉아 멀리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여기서 자주 기타를 쳤었지. 그렇게 말하며 그는 살며시 주머니에서 낡은 기타 피크를 꺼냈다.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그는 옛 생각에 잠겨 미소 지었다. 이제는 못 치지만. 민호는 그의 말에 무언가를 느꼈다. 그의 음악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날 오후 민호는 은우에게 말하지 않고 동네 악기점으로 향했다. 은우를 위해 기타를 사주려고 했던 것이다. 가게 안에는 많은 기타들이 진열되어 있었지만 민호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드는 나무 기타를 선택했다. 이거라면 분명 은우 씨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가게를 나섰다. 집에 돌아오자 은우는 거실에서 하늘이와 놀고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민호는 그렇게 말하며 기타를 내밀었다. 은우 씨, 한번 쳐보실래요? 은우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민호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살며시 기타를 손에 들었다. 손가락을 현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가만히 있더니 이윽고 천천히 소리를 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손가락이 떨렸지만 조금씩 리듬을 되찾으며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하늘이는 기쁜 듯 귀를 쫑긋 세웠고 민호 역시 그 음악에 빠져들었다. 은우는 눈을 감고 예전의 자신을 떠올리듯 조용히 계속 연주했다. 아직도 치실 수 있네요. 민호의 말에 은우는 작게 웃었다. 그런 것 같네. 그날 이후로 은우는 매일 조금씩 기타를 치기 시작했다. 손가락은 아직 완전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음악은 그의 안에 살아있었다. 민호는 그의 연주를 듣는 것이 즐거워졌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다. 은우 씨, 공원에서 연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은우는 놀랐지만 잠시 생각한 후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주말, 공원 한 구석에서 은우는 기타를 들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하늘이가 곁에서 가만히 앉아 그를 지켜보자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은우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예전의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며 민호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은우 씨, 아직 할 수 있어요. 연주가 끝나자 작은 박수 소리가 일었다. 은우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민호는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은우 씨의 음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하늘이는 민호의 옆에서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있었지만 가끔씩 은우의 방을 들여다보곤 했다. 마치 그가 확실히 여기에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이.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하늘아, 내 덕분에 은우 씨는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 하늘이는 기쁜 듯 꼬리를 흔들었다. 민호는 문득 생각했다. 만약 하늘이가 없었다면 그는 지금도 외로웠을지 모른다. 은우 역시 하늘이가 없었다면 길거리에서 살아갈 의지를 잃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하늘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운명을 연결하는 존재인 것 같다고 느꼈다. 다음 날, 은우는 다시 기타를 들고 공원으로 향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하늘이는 평소처럼 옆에서 기대며 공원의 바람을 느끼고 있었다. 민호는 그것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하늘아, 넌 정말 대단해. 정말 대단해. 그리고 그는 앞으로의 미래를 조금은 기대하게 되었다. 민호의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자 은우의 표정은 점차 온화해졌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던 그도 하늘이와 함께 지내며 조금씩 긴장을 풀고 민호와의 대화도 늘어갔다. 하늘이는 그런 은우를 항상 곁에서 지켜보듯 함께하며 그가 방에 있을 때도 결코 멀리 떠나려 하지 않았다. 마치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처럼. 민호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몇 번이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아침, 은우는 거실의 창가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눈을 뜨는 건 정말 오랜만이야. 민호는 그에게 커피를 건네며 웃었다. 여기는 은우 씨의 집이니까 마음껏 편히 쉬세요. 은우는 놀란 듯 민호를 바라본 후 약간 쑥스러운 듯 고마워요 라고 중얼거렸다. 그런 나날 속에서 은우는 다시 기타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짜증을 내기도 했지만 하늘이가 항상 곁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느끼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민호도 그의 연습을 지켜보며 은우 씨의 음악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거예요 라고 격려했다. 그러자 은우는 조금 쓸쓸한 표정을 지으며 그랬으면 좋겠네 라고 중얼거렸다.
그 말 속에는 아직 어딘가 망설임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음악이 정말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을지, 자신에게 아직 가치가 있는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민호는 그런 그를 보며 한 가지 제안을 떠올렸다. 은우 씨, 공원에서 작은 공연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은우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공연? 그런 거 나 같은 늙은이가 해도 누가 들을까?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아요. 은우 씨의 음악에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 하늘이도 계속 당신의 음악을 기다려왔잖아요. 은우는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해볼까. 그날부터 그는 공원에서의 공연을 위해 조금씩 연습을 시작했다. 손가락의 움직임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소리를 낼 때마다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가는 것이 느껴졌다. 하늘이도 그 연습을 매일 지켜보며 가끔은 그의 발치에 기대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공연 당일이 왔다. 은우는 공원 한쪽에 기타를 들고 앉아 조용히 심호흡을 했다. 하늘이는 그의 옆에 앉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그가 첫음을 연주하자 조금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현을 튕길 때마다 멜로디가 공원의 공기에 녹아들었다. 그 선율은 어딘가 정겹고 또한 따뜻했다. 처음에는 그저 서서 듣고 있던 사람들도 점차 그 멜로디에 빠져들어 누군가 살짝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박수는 조금씩 번져 마지막에는 큰 박수가 되어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은우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자신의 음악이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그 증거가 눈앞에 있었다.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그의 음악에 마음을 기울이는 모습들. 하늘이는 그런 은우를 올려다보며 만족스럽게 꼬리를 흔들었다. 은우 씨, 역시 당신의 음악은 멋있네요. 민호가 그렇게 말하자 은우는 조금 쑥스러운 듯 웃으며 그런가? 라고 중얼거렸다. 그 후로 은우는 매주 주말이면 공원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다. 그의 음악을 듣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도 늘어났고 그 자신도 점차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중 어느 날 은우는 갑자기 쓰러졌다. 민호가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그는 심각한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오래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은우 씨는 이제 막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전할 참이었는데 하늘이도 또한 병원 침대 곁에서 그를 바라보며 가만히 있었다. 은우는 힘겹게 숨을 쉬면서도 민호에게 미안해, 여기까지 왔는데 라고 중얼거렸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우 씨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은우는 조금 미소 지었다. 그랬으면 좋겠네. 그날 밤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하늘이와 함께 소파에 앉았다. 하늘이는 평소보다 더 기운이 없어 보였고 마치 은우의 병세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늘아, 괜찮아. 은우 씨는 아직 우리 곁에 있어. 그렇게 말하며 민호는 조용히 하늘이를 안아주었다. 그는 결심했다. 은우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음악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돕기로. 며칠 후 민호는 은우를 위해 병원에서 작은 음악회를 여는 것을 제안했다. 은우 씨, 한 번만 더 모두 앞에서 연주해 보시겠어요? 은우는 놀랐지만 민호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면. 병원 로비에 작은 무대가 마련되었다. 은우는 의자에 앉아 기타를 들었다. 그곳에는 공원에서 그의 연주를 들었던 사람들과 병원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이가 있었다. 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현을 튕겼다. 그 선율은 예전보다 조금 약해지고 느려졌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늘이는 그의 발치에서 조용히 기대며 그 음악을 듣고 있었다. 곡이 끝나자 큰 박수가 일었다. 은우는 조금 놀란 듯이 그 광경을 바라보며
고마워요 라고 작게 중얼거렸다. 그날 밤 민호는 은우의 병실을 찾았다. 그는 침대 위에서 하늘이를 쓰다듬으며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민호야, 고마워. 내 덕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음악을 할 수 있었어. 민호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은우 씨의 음악은 계속 남을 거예요. 은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미련이 없구나. 하늘이는 그의 곁에 기대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은우의 호흡은 천천히 잦아들다가 정지했다. 민호는 조용히 은우의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하늘이도 또한 그의 발치에서 가만히 기대고 있었다. 병실은 고요함에 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부드러운 달빛이 마을을 비추고 있었다. 은우의 호흡은 평온했고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다. 하지만 민호는 그것이 마지막 순간임을 느끼고 있었다. 은우의 손은 하늘이의 등에 얹어져 있었고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민호야, 너와 하늘이를 만나서 다행이었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은우의 호흡은 서서히 끊어지고 그의 몸은 조용히 움직임을 멈췄다. 민호는 말을 잃고 그저 하늘이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다. 하늘이도 또한 그 변화를 느꼈는지 슬픈 듯 코를 울리며 은우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은우의 장례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민호는 공원에서의 연주 친구들과 은우의 음악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연락해 그를 위한 마지막 음악회를 열었다. 작은 공원 한 구석에는 그의 기타가 살며시 놓여 있었고 주변에는 많은 꽃들이 놓여 있었다. 하늘이는 기타 옆에 앉아 조용히 그곳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호는 은우를 위해 한 개의 촛불을 밝히고 그가 마지막에 연주했던 곡을 마음속으로 연주했다. 주변 사람들도 또한 각자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그의 인생은 화려한 것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자신의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늘이라는 소중한 존재와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그의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민호는 생각했다. 그 후의 나날들 민호와 하늘이는 천천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은우와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하늘이는 가끔 은우의 방을 들여다보는 듯한 행동을 보였고 그가 아직도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았다. 민호는 그런 모습을 보며 쓸쓸하지라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하늘이는 그의 말에 답하듯 작게 꼬리를 흔들었다. 어느 날 민호는 은우의 기타를 집어들고 오랜만에 현의 손을 댔다. 은우가 마지막에 연주했던 곡의 멜로디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의 음악은 아직 살아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런 생각을 하니 민호는 자연스레 미소 짓고 있었다. 몇 주 후 공원에서는 은우를 기리기 위한 작은 음악회가 열리게 되었다. 민호는 그 계획의 중심이 되어 그의 음악을 사랑했던 사람들과 함께 준비를 진행했다. 그리고 당일 공원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은우의 추억을 가슴에 안고 각자의 악기를 들고 있었다. 민호는 무대에 올라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은우 씨의 음악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오늘은 그 음악을 모두 함께 연주하며 그를 잊지 않도록 해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기타를 들고 첫 음을 연주했다. 하늘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살며시 눈을 감았다. 그 선율은 은우가 살아있을 때와 같이 따뜻하게 공원의 하늘에 울려 퍼졌다. 연주가 끝나자 큰 박수가 쏟아졌다. 민호는 무대에서 내려와 하늘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앞으로도 은우 씨의 음악을 소중히 간직해 나가자. 하늘이는 그 말을 이해한 듯 조용히 민호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민호는 매주 주말마다 공원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다. 은우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기타를 연주하며 음악을 이어나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하늘이도 또한 그 곁에서 기대며 조용히 음악을 듣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민호는 어느 날 은우가 예전에 연주했던 거리 음악가들을 찾아갔다. 은우 씨의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자 그들은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도 도울게.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마을의 여러 곳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다. 은우의 음악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려 퍼졌다. 민호는 연주를 할 때마다 은우가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하늘이도 또한 그 음악을 느끼며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어느 날 공원에서의 연주가 끝난 후 민호는 하늘이와 함께 은우의 묘를 찾았다. 묘 앞에는 은우가 사랑했던 기타의 모형이 장식되어 있었다. 민호는 살짝 손을 모으고 은우 씨, 당신의 음악은 아직 여기 있어요 라고 중얼거렸다. 하늘이도 또한 묘비에 꽃을 가까이 대는 듯한 행동을 하며 그곳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나무들의 잎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내는 가운데 마치 은우의 기타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민호는 마을 안에서 계속 음악 행사를 기획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은우의 음악을 알게 된 젊은 음악가들이 모여 새로운 음악의 형태가 생겨나고 있었다. 하늘이는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고 어디를 가든 함께였다. 그리고 어느 날 민호는 하늘이에게 말했다. 내가 없었다면 이런 미래는 없었을지도 몰라. 하늘이는 그의 말에 대답하듯 부드럽게 꼬리를 흔들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민호는 문득 은우의 미소를 떠올렸다. 은우 씨, 우리는 아직 여기 있어요. 당신의 음악과 함께. 그렇게 중얼거리자 멀리서 희미하게 기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민호는 미소 지으며 하늘이의 등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계속되고 있었다. 은우의 음악과 함께, 그리고 하늘이라는 소중한 동반자와 함께. 민호는 조용히 기타의 현을 매만졌다. 밤의 공원은 평온했고 먼 가로등이 흐릿하게 빛을 들이우고 있었다. 하늘이는 그의 발치에 앉아 가만히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은우가 떠난 지 1년이 되어갔다. 공원에서는 매주 연주가 계속되었고 은우의 음악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가 사랑했던 멜로디는 바람을 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지고 있었다. 민호는 공원 한 구석에 있는 은우의 추모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은우 씨, 당신의 음악은 아직 여기 있어요. 하늘이는 그 말에 대답하듯 작게 콧소리를 내고 꼬리를 흔들었다. 은우가 떠난 후 민호는 음악을 통해 그의 마음을 전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의 연주는 SNS를 통해 퍼져나가 전국에서 연주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었다. 어느 날 음악 프로듀서인 여성이 민호를 찾아왔다. 그녀는 은우의 음악에 감동받아 그것을 형태로 남기고 싶다고 제안했다. 은우 씨의 음악을 앨범으로 남기지 않을래요? 그의 인생의 기적을 음악으로 말하는 거죠. 민호는 놀라면서도 그 제안에 마음이 움직였다. 은우 씨의 음악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꼭 협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우의 생전 연주 기록을 모아 민호와 동료들이 함께 새로운 편곡을 더한 앨범 제작이 시작되었다. 앨범 제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많은 음악가들이 은우의 음악에 공감하여 참여를 희망했다. 은우가 예전에 연주했던 곡들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져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앨범의 발매가 결정되었을 즈음 큰 음악 이벤트의 주최자로부터 민호에게 연락이 왔다. 은우 씨의 음악을 기리는 특별 무대를 마련하고 싶은데 당신이 연주해 주시겠어요? 민호는 조금 망설였다. 은우를 대신해 무대에 서는 것에 주저함을 느꼈지만 하늘이가 곁에서 조용히 바라보는 것을 느끼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습니다. 은우 씨의 음악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행사 당일 큰 홀에는 수천 명의 관객이 모여 있었다. 무대 중앙에는 은우가 생전에 사용했던 기타가 장식되어 있었고 그 옆에 민호가 서 있었다. 하늘이도 특별히 무대에 올라 민호의 발치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장내가 조용해지자 민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첫 음을 연주했다. 은우가 항상 연주했던 멜로디가 천천히 장내에 울려 퍼졌다. 눈을 감으니 마치 은우가 옆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음악이 진행될수록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눈물을 글썽이는 이들도 있었다.
민호는 연주를 계속하며 은우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내 음악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렇게 중얼거린 그의 미소가 지금도 선명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터져나오는 듯한 박수가 쏟아졌다. 민호는 기타를 안은 채 하늘이를 내려다보았다. 하늘이는 마치 이해하고 있는 듯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다. 은우 씨, 당신의 음악은 잘 전해지고 있어요. 민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조용히 무대를 내려갔다. 그 후 은우의 앨범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악을 접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민호는 공원에서의 연주를 계속하면서 때때로 하늘이와 함께 은우의 묘를 찾아가 그에게 보고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어느 날 민호는 묘 앞에서 기타를 치고 있었다. 하늘이는 그 곁에 앉아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작은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을 흔들었다. 그 바람 속에 희미하게 은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고마워. 그리고 하늘이도. 민호는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쪽이야말로 고맙습니다. 은우 씨. 하늘이는 그의 발치에 머리를 비비며 조용히 울었다.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이 빛나고 있었고 그중 하나가 평소보다 강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민호는 기타를 안은 채 하늘이와 함께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은우의 음악과 함께 그리고 하늘이라는 소중한 동반자와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것이었다.